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스 DDPM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디퓨전 쪽에서 많이 읽는 그런 논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행은 판서로 할 예정인데 이 DDPM 자체가 좀 수식을 많이 쓰는 논문이다 보니까 수식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최대한 수식 뭐 A 수식에서 B 수식으로 넘어가는데 그 필요한 중간 과정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수식이 담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그쪽을 조금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에 대한 그림이 논문 두 번째 페이지에 바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X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X0로 가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하나 나오게 되고 여기서 XT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노이즈한 그런 그림을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X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최종적인 이미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본 이미지에서 이 노이지한 이미지까지로 가는 과정을 이제 forward process라고 하고 forward 또는 이제 diffuse process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가는 과정을 반대로 간다 해가지고 reverse proc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forward process를 Q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거고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P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forward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의 forward 프로세스, 그러니까 Q에 대해서 우리가 Q는 이제 forward 프로세스다 보니까 X0가 주어졌을 때 이제 XT-1까지 해가지고 네, XT까지의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Q가 하는 일은 이 전체 X0가 주어지게 되면 이 X0를 이용해가지고 X1부터 XT까지 뽑아내는 일을 하게 되고요. 이 단계 하나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XT-1이라고 하는 시간의 이미지로부터 XT를 뽑아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Q XT-1이 기분일 때 XT를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평균은 이제 1-베타 T x-xt-1, 베타 ti라고 이런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하게 됐어요. 이 가우시안의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특히 평균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Q0 같은 경우 Q0가 아니지 X0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좌표평면에 의한 점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해나갈 건데 이걸 이제 한 스텝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결국에 Q, X0로부터 X1부터 XT까지 다 뽑아내는 과정을 이걸 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곱으로 표시를 할 수는 없고 사실 이 식에 대한 정확한 그
정확한 식으로 이걸 이제 풀어서 써보자면 이제 x0가 기분일 때 x1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x0하고 x1이 주어져 있을 때 x2를 생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져 나가는 과정이겠죠. 근데 이 q를 가우시안으로 두게 되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 q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코프 체인이 뭐냐면 이 xt 지금 q니까 xt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xt 플러스 1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t 마이너스 1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독립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뭐 x0 이런 걸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썼던 식인 이 qxt 이 xt-1 기준 xt의 곱으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씩 곱할 때마다 이제 t 번을 곱하게 되면 x0로부터 x1부터 xt까지의 그런 이미지들을 샘플링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린 그림은 사실 이제 이미지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RGB 값이 있고 픽셀 값마다 각각의 RGB 값이 있기 때문에 차원이 뭐 굉장히 좀 거대한 차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2차원으로 생각을 해본 상태에서 각각의 샘플링 된 QX0 기분, X1-T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을수록, 이 점 중간에 있을수록 이제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등고선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이제 Q,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가우시안을 한 번 더 곱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QX1 그 다음에 X0가 주어졌을 때 X1부터 XT까지의 생성하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density 펑션을 이렇게 적극형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 평균이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t인데 여기서 베타 t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두기 때문에 이 수는 항상 1보다 작은 어떤 상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스텝이 반복이 될 때마다 점점 이 민값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민값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0이라고 하는 원점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t를 이제 무한히 많이 높이게 되면은 이제 임의의 임의의 x0로부터 xt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써볼 수가 있고 얘는 가우시안 다 곱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우시안들을 다 곱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알파 t는 1 마이너스 베타 t 그 다음에 알파 t의 바가 이 1부터 t까지 알파 t를 곱한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t를 엄청 크게 준다면 이 알파 t의 바가 거의 0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우리는 x0가 어떻게 주어졌냐에 상관없이 얘가 0,i로 분사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에 이 Q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이 Q를 계속 이 스텝을 따라가다 보면서 우리가 뭔가 아는 분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스텝을 따라가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얘가 왜 아는 분포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해 다음에 설명할 리버스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Q를 X0부터 XT까지 반복을 하면서 Q로부터 뽑아낸 XT가 거의 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다 보니까 그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리버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PXT를 여기에서 우리가 수령하게 만든 0,i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 Q 한 스텝에 대한 역과정을 찾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그 역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이 X0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리버스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한 스텝을 식으로 적게 되면은 얘도 이제 가우시안인데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모델이니까 파라미터라이즈가 된 상태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이거까지 써야겠다. 이 타임 디펜던트한 어떤 파라미터라이즈 된 그런 분산과 그 다음에 그런 민값을 가지게 될 텐데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는 상수로 두고 있고요. 시간에 따른 상수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해가지고 이 값을 이제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해요. 이 값을 최소로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P 세타 P 세타 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P XT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찬가지로 P도 마르코프 체인에 의해서 그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하는 특징에 의해서 이제 이 가우시안들을 다 곱해가지고 뭔가 X0를 뽑아낼 텐데 그 X0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Q에서의 X0와 가장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P를 이제 뽑아내고자 하는 거죠. 이제 약간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엘보식이 사용이 되는데 엘보의 그 식 전개 같은 거는 이제 젠센 부등식을 쓰면은 바로 풀리고요. 네, 여기에서 엘보식의 조금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퍼 바운드 하나를 두고 그 어퍼 바운드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사용해가지고 얘를 최소화를 해서 얘를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느낌으로 갈 거예요. 엘보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제가 직관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로그 안의 식을 얘에서 여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식을 곱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를 묶으면 P
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논문에 써있는 유도 과정은 아니지만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해본 건데, 여기에서 얘가 이제 x가 q로부터 이제 샘플링이 되는 건데, 식을 이렇게 쓰고 앞에 로그까지 붙이고 나면은 이 식은 KL 다이버전스와 비슷한 식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비슷한 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KL 다이버전스와 비슷한 식이 된다는 거는 얘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식은 1보다 이제 얘가 무조건 작으니까 1보다 무조건 작다라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로그 1보다 작은 값을 더했으니까 이거 어퍼바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읽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계속 그 식을 풀어 나가다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 해석적으로 이 식을 잘 풀고, 그 다음에 해석적으로 이 식을 잘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KL 다이버전스들의 합과 마이너스 로그 P 세타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식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식 같은 경우에도 가우시안이고, 아까 그 가우시안들의 곱으로 만들어진 그 가우시안이고, PXT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가우시안이고, 그 다음에 얘도 리버스 프로세스의 한 스텝이니까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얘도 가우시안이에요. 얘가 가우시안인 이유는 얘를 이제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하나씩 다 그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다 뭐 기분 x0 이런 걸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 지금 Q에서 기분 x0 같은 경우에는 x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t 스텝만큼의 스텝을 거쳐서 그 가우시안들을 곱한 거니까 결국에 뭐 가우시안의 곱들로 이루어진 가우시안이 돼요. 그러면 이 4개가 다 가우시안인데, KL 다이버전스가 가우시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원래 KL 다이버전스는 해석적으로 풀기가 힘든 그런 함수인데, 이 안을 구성하고 있는 두 함수가 모두 가우시안인 경우에는 해석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들의 KL 다이버전스와 그다음에 나머지 한 이렇게 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이 중에서 이 다음 내용,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의 챕터 2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챕터 3에서는 본격적으로 저 식에 대해서 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 식에 대해서 첫 번째 식을 먼저 풀게 되면은, 첫 번째 식에는 이 parameterized 항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얘를 최소화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찾아가지고 학습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는 parameterized 그런 항이 없다 보니까 얘는 상수로 취급을 하고 그냥 이 논문에서는 무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 Q가 이렇게 있고 P 세타가 이렇게 있죠.
이런 KL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풀고 있고, 아까 P 세타에 대한 한 스텝을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했는데, 네, 이 가우시안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이제 시간에 대한 상수로 상수로 두게 돼요. 네, 이런 시간에만 의존을 하는 그런 상수로 이 논문에서는 두고 있고요. 실제로 얘를 상수로 두지 않고 얘까지 학습시켜 본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까지 학습시켜 본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논문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 있는 식을 이제 LT-1이라고 하면은 이 논문에서는 지금 이 KL 다이버전스에서 이 P라고 하는 분포가 정확히 이제 분포 중에서도 이 민값이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식 전개를 통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식 전개를 통해서, 이거 이제 노이즈거든요. 노이즈를 파라미터라이즈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 민값이 아니라 이 노이즈를 예측을 해가지고 얘에 대한 식을 알아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식에서 약간 식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수 역할로서 추가적으로 식을 정리를 해서 결국에 우리가 최적화해야 할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함수에서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수, 여기도 원래 이제 상수가 붙는데 어차피 얘를 최소화하면 되는 건 최소화를 하는 태스크에 상수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상수도 다 날리고 이 식만 남기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L 심플 세타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수도 코드를 작성한 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x0는 x0 t 그 다음에 이 노이즈에 대해서 요 위에 있는 식에 대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게 학습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빼먹어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학습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샘플링하는 코드까지 나와 있어요. 이제 XT부터 시작을 해서 한 스텝씩 내려가면서 네, 이 룩값하고 그 다음에 이 노이즈를 통해서 이제 XT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X0를 뽑아내는 과정을 표현한 이런 식으로 이제 X0까지 반복을 해서 X0를 뽑아내면 이게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 그 익스페리먼트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앞에서 네. 큐 설명할 때 있잖아요. 네. 포인트 보면 이렇게 n에서 n 0,i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정규 문법을 네. 근데 그게 뭐라 그래? 글로 수렴을 하는 거지. 그렇죠. 완벽하게 몇 스텝 가면은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최대한 수렴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마치 저거 모델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것도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만큼 가까이 보내면 모델의 성능이 오르지. 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그다음에 그 샘플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산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 면에서 어떤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있어서 샘플링을 사용하는 건가요? 사실 제가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는 바로 시간이 있는데 실제로 이 스텝이 그러니까 수식을 푸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걸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 곱한 그 가우시안을 기준으로 다 곱한 그 가우시안이 0,1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얻어내는 과정에서 사실 이 과정은 샘플링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얘를 이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이산적인 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그 가우시안이 곱해져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샘플링을 하는 과정은 그 수식을 통해 그러니까 학습 다 하고 수식을 통해 알아내는 그 과정에서만 사실상 샘플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X0가 원본이고 XT인 뭐가 더 0,i의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가우시안으로 갖고 가는 건데 그러고 나서 다시 XT에 대해서 X0로 원본으로 돌아오는 게 학습 과정인 건가요?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실제로 학습을 하는 과정은 여기에서 이거는 CV 팀과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왜 원본으로 잘 돌아오는지에 대한 좀 직관적인 이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후반부 내용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원본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결국에 확률 모델이다 보니까 이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완전히 노이즈한 이미지에서 얘를 뽑아내는 건 사실상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익스페리먼트 그 부분에서는 얘하고 얘 중간 사이, 그러니까 적당히 노이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얘 샘플링 한 거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원본 이미지를 복원한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학습을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확률 모델이니까 조금 얘로 완벽하게 복원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지금 시간이 7시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